안녕하세요. 수의사 송민규입니다.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입양해야 할지 막막하던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생각보다 정보가 없기도 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아서 선택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의 입양 경로와 그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고양이 성격 및 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통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양주비나 보호소를 통해 고양이를 집에 들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우리나라 길고양이를 입양하게 되는 셈인데요. 종명으로 코리안 쇼트헤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색이 섞인 삼색 고양이, 치즈 고양이, 고등어 고양이 등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뒤섞인 고양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교배하며 진화해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성격은 개체가 많은 만큼 매우 다양합니다. 사나운 고양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온순한 고양이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주비나 보호소에서 입양을 했을 때 반드시 병원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양줍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전염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허피스 칼리시라는 바이러스는 호흡기계에 작용해서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귀진드기는 고양이 귀에 서식해서 계속해서 가려움증과 갈색 기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셔서 꼭 전염병 검사를 먼저 체크하신 후에 고양이를 집에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개체 치료의 방향성을 정해야 하고, 전염병이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입원을 해야 되거나 상태가 매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는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언제나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품종묘 캐터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존재하는데요. 캐터리도 반드시 윤리적인 캐터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윤리적인 캐터리란 무엇이냐? 흔히 캐터리는 캐터리 윤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1년에 앙견묘가 출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출산 나이가 지나면 은퇴시키는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윤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는 캐터리는 공장식으로 고양이를 찍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캐터리 운영자가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지 확인하고 고양이를 입양하도록 합시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 반려묘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캐터리의 장점은 사회화 시기를 다른 고양이, 다른 사람,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양이의 사회화 시기는 2에서 7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시기에 다른 외부 접촉은 고양이의 사회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종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선천적인 성격과 결합하여 후천적인 성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저도 저희 반려묘 윈터를 캐터리를 통해 입양했는데요. 수의대 특성상 수업 시간에 다양한 환축들을 만져보게 되는데, 그때 경험했던 한 고양이가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꼭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보니 너구리와 닮은 렉돌이라는 종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렉돌을 마음에 품고 알아보다가 캐터리를 통한 입양을 결정하였습니다. 캐터리에서 분양 결정을 하게 되면 보호자는 자주 캐터리에 들려서 다른 고양이나 부모묘의 관계를 자주 관찰해 사회화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주셔야 합니다. 보호자를 자주 노출시켜서 친숙해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친숙해진 뒤에 입양을 하게 되면 고양이가 나중에 입양을 했을 시에 집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또한 고양이가 어떤 사료를 선호하는지, 어떤 분수를 선호하는지, 어떤 놀이기구를 좋아하는지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집에 왔을 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친숙함을 아무래도 느끼겠죠. 부모묘, 형제모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양이들은 큰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물건들이 익숙하다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 반려묘 윈터 또한 위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서
새로운 환경에 그리고 저희 집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펫샵을 통해서 분양받게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펫샵을 통해서 분양받는 개체들이 안타깝게도 동물병원에 많이 내원합니다.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선택할 때는 개체가 건강하고 활발한지 신중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분양을 받고 나서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확인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위의 세 가지 경로 모두 91년부터 예방접종과 기생충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방접종과 기생충 예방약은 아무래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때 예방이 반려묘의 평생 건강과 수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을 나눈 후에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과 기생충 예방약을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중성화 수술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안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아기를 가질 예정이 아닌 이상 중성화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암컷묘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고 자궁 축농증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컷묘에서는 만약에 중성화 수술을 시켜줄 시에 전립선 종양이라든지 정소 종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고양이의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종에 따른 선천적인 성격과 사회화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크게 코리안 숏헤어, 페르시안, 렉돌, 러시안 블루, 스코티시 폴드, 샴을 많이 기르는데요. 각각의 성격적인 특징과 생김새, 특정 유정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만 성격은 개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 약간의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이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세대를 거치면서 부모묘가 사회화가 되면서 얼굴 모양이 전체적으로 둥그러지고 성격은 온화해지는 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고양이는 다음과 같은 성격 분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양극단 중 한쪽은 강아지와 비슷한 성격, 다른 한쪽은 사자와 같은 맹수와 같은 비슷한 성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쉽게 말하면 보호자에게 다가오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묘가 강아지 유형이면 골골거리며 다가온다거나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자와 같은 맹수 같은 유형일 때는 하악질을 한다거나 공격성이 짙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양극단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고양이들을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코리안 숏헤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숏헤어는 경험적으로 양극단에 모두 분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화 시기를 잘 거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매우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야생성이 살아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맹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아팠던 강이라는 고양이는 병원에서 지낸 경험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병원 케이지 그리고 병원 사람들에게 매우 온화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길냥이들은 경계심이 너무 강해서 보호자분들조차 케이지에 넣기 어려울 정도로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키우고 있는 윈터, 렉돌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많은 렉돌을 봤는데 렉돌은 대부분 강아지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윈터는 아무래도 강아지 같은 성격이지만 렉돌 중에서도 약간 고양이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끔은 배웅 나오지 않는다거나 혼자 있는 거를 매우 좋아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렉돌 중에서도 매우 온화한 성향을 가진 개체는 사람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옆에 와서 강아지보다 더하게 애교를 부리기도 한답니다. 또한 렉돌은 심장 질병인 HCM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모모가 HCM 유전자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아기도 마커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러시안 블루도 매우 강아지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활동량이 많은 고양이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20% 정도 강아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샴도 매우 강아지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고 똑똑하고 매우 충성스럽답니다. 다만 유전질병이 많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서 전체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코티시 폴드도 매우 강아지와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30% 정도 강아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르시아는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자기 하악질을 하는 고양이들이 종종 있답니다. 페르시아는 유전적인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체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벵갈은 사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맹수 쪽으로 80% 가깝게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우 활동적이고 사람이나 다른 고양이들에게도 공격적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성격을 조금씩 참고하면서 나와 맞는 고양이인지 생각해보고 입양하신다면 오랫동안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격에는 후천적인 요인도 중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고양이는 생후 2에서 7주 동안 사회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2에서 7주 동안 다른 낯선 사람, 형제 고양이, 부모묘, 또 다른 강아지 등과 다양한 환경을 거치며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후천적인 성격이 형성됩니다. 선천적인 성격과 후천적인 성격이 합해져 고양이의 전반적인 성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반려묘 입양 시에는 이러한 정보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저희 보호자를 위해서 그리고 고양이를 위해서 모두 필요합니다. 사람도 성격에 맞는 사람과 잘 지내듯이 반려묘도 보호자의 성향이 맞으면 서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져서 길거리에 배회하는 동물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수의사 송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